작년에 새 차를 산 한국인 5명 중 1명은 매달 100만 원이 넘는 할부금을 내기로 계약했습니다. 이 사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 한 대 때문에 매달 100만 원씩 나가는 겁니다. 신차 평균 할부금은 매달 90만 원에 육박하게 치솟았습니다. 중고차도 75만 원으로 그에 못지않게 높습니다. 이제 구매자의 22% 이상이 할부 기간을 84개월까지 늘리고 있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순간부터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기계에 꼬박 7년 동안 돈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안고 있는 자동차 할부 빚은 수십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이 수치는 너무나 거대해서 우리나라의 전체 학자금 대출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자동차 할부는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2번째로 큰 가계부채가 되었으며 한국인이 지고 있는 전체 빚의 약 9%를 차지합니다. 현재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매달 자동차 할부금을 갚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지극히 정상적인 일로 여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자동차 할부금을 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도 할부금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은 할부로 산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인스타그램을 넘겨봅니다. 할부로 차를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져서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왜 신발을 신고 왜 냉장고를 쓰는지 묻는 것처럼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자동차 할부금은 대한민국 경제생활에서 늘 들려오는 백색 소음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에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행동이 수백만 명의 재정적인 미래를 조용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할부는 한국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여러분의 부를 파괴하는 결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일 뿐입니다. 지금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의 평균 신차 가격은 6,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 금액은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차의 전체 가격표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대리점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오직 하나의 숫자, 즉 월 할부금으로 돌리는 기술을 완벽하게 터득했습니다. 아무 대리점이나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영업사원은 당신이 차에 총 얼마를 쓸 수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예산에 맞는 월 할부금이 얼마인지 묻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바꾸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자동차 산업 전체를 지탱하는 심리학적 토대입니다. 월 할부금에 집중하게 되면 당신의 뇌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체 비용이라는 개념은 흐릿하고 추상적으로 변해버립니다. 6,500만 원이라는 숫자는 경고등을 켜게 만듭니다. 하지만 매달 90만 원이라는 숫자는 조금 부담스럽긴 해도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할부 금융이 대부분의 대리점에서 가장 중요한 수익 창출원이 된 이유입니다. 자동차 자체에서 남기는 마진은 금융사가 5년, 6년 혹은 7년의 할부 기간 동안 거두어들이는 이자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합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고 각종 수수료가 쌓입니다. 그 차의 진짜 가격은 전 시장에 붙어있는 가격표를 아득히 뛰어넘지만 당신은 그 엄청난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거대한 목돈 대신 매달 쪼개서 청구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6,5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야 한다면 당신은 그 구매에 대해 전혀 다르게 생각할 것입니다. 모든 기능을 꼼꼼하게 따져볼 것입니다. 추가되는 옵션마다 정말 필요한지 의심해 볼 것입니다. 이 특정한 차가 당신에게 정말로 필요한지 깊이 고민할 것입니다. 현금은 사람을 신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할부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지도 않은 돈을 편안하게 쓰도록 만듭니다. 신용카드 빚을 늘리는 것도 똑같은 심리입니다. 카드를 긁는 것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폐를 넘겨주는 일은 다릅니다. 자동차 할부 시스템은 이러한 인지적 허점을 산업적인 규모로 악용하여 자신의 부를 넘겨주겠다고 의식적으로 선택한 적 없는 평범한 가정들로부터 재산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나가는 할부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대리점에서 새 차를 몰고 나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신호등에 도착하기도 전에 차의 가치는 대략 10% 정도 떨어집니다. 12개월이 지나면 감가상각은 20%까지 치솟습니다. 5년 후에는 평균적으로 원래 구매 가격의 60%가 날아갑니다. 당신은 6,500만 원짜리 자산을 샀습니다. 5년 뒤 그 가치는 대략 2,60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의 대출 잔액은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달 내는 할부금은 똑같습니다.
차의 가치가 6,500만 원이든 2,600만 원이든 당신은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에 매달 똑같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차의 실제 가치보다 대출금이 더 많이 남는 이른바 깡통차 현상을 만들어내며 이는 이미 위기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2025년 4분기에 새 차를 사기 위해 중고차를 넘긴 사람들의 29.3%가 차량 가치보다 대출 잔액이 더 많았습니다. 차를 바꾸려는 3명 중 거의 1명은 차의 가치보다 갚아야 할 빚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 초과 부채의 평균 금액은 900만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타는 차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수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늘어나서 더 큰 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매달 나가는 할부금에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차를 처분할 생각으로 대리점에 끌고 갑니다. 딜러는 당신의 차가 2,4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여전히 3,400만 원의 할부 빚이 남아 있습니다. 그 1,000만 원의 차액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스란히 당신의 다음 새 차 대출금에 얹혀집니다. 이제 당신은 새 차의 가격에 더해 예전 차에서 남은 빚까지 할부로 내야 합니다. 월 할부금은 더 높이 치솟습니다. 대출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악순환의 갓은 더욱 깊어집니다. 빚이 더 많은 상태로 차를 넘기는 사람들 중 4분의 1 이상이 이제 1,000만 원 단위의 초과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차의 가치를 훌쩍 뛰어넘는 1,300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 차를 구경하기도 전에 이미 2,000만 원 이상의 빚에 짓눌린 채 대리점에 나타납니다. 이들은 무모한 결정을 내리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평생 빚쟁이로 묶어두도록 설계된 시스템에 갇혀버린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기존의 빚을 새 대출에 얹어서 차를 사는 사람들은 매달 평균 120만 원을 지불하며 이는 업계 평균보다 20만 원이나 더 많은 금액입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구매자들이 빌리는 금액보다 1,500만 원 이상을 더 대출받습니다. 이렇게 부풀려진 할부금을 어떻게든 감당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할부 기간을 7년으로 늘립니다. 대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내 차로서의 자산 가치가 쌓이는 속도는 느려집니다. 자산 가치가 늦게 쌓인다는 것은 다음번에 차를 바꿀 때 또다시 깡통차 상태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패턴은 스스로를 무한 반복하게 됩니다. 초과 부채를 떠안고 새 차를 사는 경우에 거의 41%가 84개월 할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성인이 된 이후 평생토록 자동차 할부금을 갚으며 살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영원한 빚쟁이로 살겠다고 선택해서가 아닙니다. 단기적인 결정들이 쌓여서 다음 대출을 더 크고 더 길고 더 빠져나오기 어렵게 만드는 조건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대리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계산법을 제가 직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6,500만 원짜리 새 차를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선납금으로 500만 원을 내고 나머지 6천만 원을 연칠 %의 이자로 72개월 동안 할부로 빌립니다. 당신의 월 할부금은 대략 100만 원이 됩니다. 6년 동안 당신이 지불할 총 금액은 약 7,200만 원에 달합니다. 이자만으로도 차값에 1,200만 원 이상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동차 자체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3년 차가 되면 차의 가치는 3,700만 원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3,300만 원 정도의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꼬박 3년 동안 할부금을 내고 나서야 겨우 본전을 맞추는 수준이 됩니다. 5년 차가 되면은 차의 가치는 2,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갚아야 할 돈은 1,3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드디어 차의 가치가 빚보다 커졌지만 당신은 5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을 지불해 왔습니다. 총 6천만 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당신 손에 남은 순자산 가치는 고작 1,300만 원 뿐입니다. 당신의 가정에서 6천만 원이라는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대가로 당신이 얻은 자산은 1,300만 원이 전부입니다. 나머지 돈은 이자와 감가상각으로 허공에 증발해버렸습니다. 이 패턴을 당신의 평생에 걸친 자동차 소유 기간으로 곱해보십시오. 25세부터 65세까지 끊임없이 할부로 차를 사는 사람은 40년 동안 빚을 갚게 됩니다. 월 평균 90만 원이라고 치면 1년에 1,080만 원입니다. 금리 변동이나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40년 동안 무려 4억 3,200만 원이 나갑니다. 단지 이동수단을 위해 당신의 집에서 4억 3,200만 원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매달 나가는 그 90만 원을 연평균 8%의 수익을 내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했다면 40년 뒤에는 30억 원이 훌쩍 넘는 돈으로 불어났을 것입니다. 자동차 할부는 당신에게서 단순한 할부금만 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이 미래에 만들어낼 수 있었던 모든 기회와 부를 통째로
통째로 빼앗아갑니다. 이제 그 할부금으로 단순한 이동수단 외에 실제로 무엇을 사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 보험료는 차량 가치에 비례하여 올라갑니다. 6,500만 원짜리 차는 2천만 원짜리 차보다 보험료가 훨씬 더 비쌉니다. 취등록세와 자동차세 역시 구매 가격이 높아질수록 훌쩍 뜁니다. 더 복잡한 최신 차량을 수리하려면 특수장비와 값비싼 공식 서비스 센터의 공인비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할부금은 단지 입장료에 불과합니다. 겨우 문턱을 넘게 해줄 뿐이죠. 진짜 비용은 그 위로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할부로 차를 산다는 것은 매 순간 추가적인 지출을 요구하는 한 단계 높은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할부로 긁는 것과 같습니다. 매달 나가는 100만 원의 할부금에는 30만 원의 보험료, 50만 원의 주유비와 유지비, 그리고 1년 내내 쪼개서 내는 세금과 등록비가 딸려옵니다. 당신의 총 교통비는 매달 200만 원에 육박하며 단지 차를 타고 출근한다는 특권을 위해 1년에 2,400만 원을 쏟아붓게 됩니다. 어떤 가정은 식비보다 자동차 할부금에 더 많은 돈을 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할부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예산을 세웁니다. 저축하려고 노력합니다. 여윳돈이 생기면 소액을 투자하기도 하지만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매달 90만 원, 100만 원 혹은 120만 원이라는 돈이 그들의 장기적인 미래를 개선하는 데 쓰이기도 전에 통장에서 증발해버립니다. 최저임금도 아니고 꽤 괜찮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매달 25일 월급날 즈음이 되면 통장이 텅 빈 것처럼 느낍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의아해합니다.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을 끊고 외식비를 줄여봅니다. 할인 쿠폰을 모으고 특가 상품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자동차 할부금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은 채 월세나 재산세처럼 피할 수 없는 고정 지출로 취급받으며 그 자리에 버티고 있습니다. 할부금은 단지 돈을 빼앗아가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이 부를 축적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가로막습니다. 차 할부금으로 나가는 만 원은 비상금이나 노후연금으로 들어가거나 더 높은 이자의 빚을 갚는 데 쓰일 수 있었던 만 원입니다. 이러한 기회비용은 수십 년에 걸쳐 보이지 않게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50대가 될 때까지 30년 동안 자동차 할부금을 낸 사람들은 자신의 노후 자금이 왜 이렇게 빈약한지 궁금해합니다. 그 해답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할부에 대해 사람들이 거의 논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할부로 차를 산다는 것은 돈에 대한 당신의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버리며 그 영향은 단순히 교통수단을 넘어서 삶의 전반으로 퍼져나갑니다. 매달 90만 원씩 내겠다고 서명하는 순간 당신은 단순히 차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빚을 지고 사는 것을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로 받아들이도록 당신 자신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리는 행위가 위험한 일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처럼 느껴지는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다른 결정들에도 스며듭니다. 자동차 할부가 정상이라면 가구를 할부로 사는 것은 왜 안 되겠습니까? 차를 사는데 84개월 할부가 괜찮다면 주방을 리모델링 하는데 60개월 할부를 하는 것도 합리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빚을 수용하는 마음의 근육은 한 번씩 빚을 낼 때마다 점점 더 튼튼해집니다. 반면에 큰돈이 들어가는 구매를 위해 현금을 모으는 인내심은 쓰지 않아서 퇴화해버립니다. 현금을 주고 차를 사는 사람들은 할부로 사는 사람들과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현금 구매자는 자신의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모든 돈의 무게를 느끼기 때문에 전체 비용을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그들은 2천만 원짜리 차와 3,500만 원짜리 차를 비교할 때 어떤 할부금이 더 내기 편한지가 아니라 그 차가 실제로 제공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만족을 요구하는 대신 구매하기 전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돈을 모으는 인내심을 기릅니다. 할부는 이러한 모든 심리적 성장 과정을 차단해버립니다. 오늘 당장 차를 차지하고 돈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게 만듭니다. 지금 당장 원하고 돈은 나중에 내는 습관은 당신의 기본 사고방식이 되어 결국 자동차보다 훨씬 덜 필수적인 물건을 살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 할부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현금으로 차를 산다는 것은 부자들에게나 허락된 환상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믿음은 실제 재정 상황보다는 사회적으로 길들여진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고차의 평균 월 할부금은 75만 원 수준입니다. 그 금액을 3년 동안 지불하는 사람은 대출기관에 2,700만 원 이상을 넘겨주는 셈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지금 타는 차를 3년 더 몰면서 매달 65만 원씩 저축했다면 믿고 탈 만한 중고차를 살 수 있는 2,300만 원의 현금을 손에 쥐었을 것입니다.
안 될 거라고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이 계산은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장애물은 소득이 아닙니다. 할부는 피할 수 없다는 그 맹목적인 착각이 진짜 장애물입니다. 제가 이 돔에서 빠져나올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타는 차를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타십시오. 할부가 끝난 차를 수리하고 유지하는 비용은 거의 항상 새 차의 할부금을 내는 것보다 저렴합니다. 한국인들은 평균적으로 5년도 안 되어 차를 바꾸는데 대부분은 차를 바꿔야 할 만한 치명적인 기계적 결함이 발생하기도 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계속 몰고 다니십시오. 두 번째, 할부금으로 나갈 뻔했던 돈을 저축하십시오. 차 할부금을 다 갚기 전에 매달 80만 원씩 내고 있었다면 그 돈을 금융사가 아니라 당신이 관리하는 저축 계좌로 계속 납입하십시오. 18개월 후면 1,410만 원이 모입니다. 3년 후면 2,880만 원이 됩니다. 세 번째, 그렇게 모은 돈의 한도 내에서 현금을 주고 다음 차를 사십시오. 맞습니다. 할부로 살 수 있는 차보다는 연식이 더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주행거리도 더 길겠지만 그 차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월 할부금도 없고 이자도 없으며 금융사가 차량의 명의를 쥐고 흔들지도 않습니다. 네 번째, 이 저축 패턴을 반복하십시오. 현금으로 차를 산 후에도 다음 차를 위해 매달 50만 원이나 60만 원씩 계속 저축하십시오. 사이클이 반복될수록 당신이 모은 금액은 더 커지고 당신이 타는 차는 조금씩 더 새롭고 좋아질 것입니다. 10년 안에 이 패턴을 따른 사람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짜리 튼튼한 차를 현금 완납으로 몰고 다니면서 그 다음 차를 위해 1,500만 원의 저축을 따로 마련해 둘 수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할부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반론은 자동차의 잔고장과 안전성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차를 원하기 때문에 최신형 차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새 차는 고장이 없고 낡은 차는 길에서 퍼질 거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의 자동차 현실과는 거리가 먼 착각입니다. 관리가 잘 된 8년 된 현대나 기아차는 갓 뽑은 새 차만큼이나 잔고장 없이 훌륭하게 굴러갑니다. 감가상각의 폭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해당 연식 모델의 결함들은 이미 다 발견되어 수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당신은 그저 새 것이라는 이유로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대신 검증된 성능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는 것입니다. 자동차 정비사들은 이것을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비소 주차장이든 가서 할부로 산 최신형 차와 할부가 끝난 연식 있는 차의 비율을 세어보십시오. 정비사들은 차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평가하는 법을 압니다. 정비 이력, 조립 품질, 고질적인 잔고장 포인트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들은 새 차 냄새나 번쩍이는 페인트에 감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계를 이해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굴러가는 낡은 차를 탑니다. 자동차에 대한 약간의 지식만 있어도 차를 사는 결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월 할부금을 기준으로 차를 평가하는 것을 멈추고 믿을 수 있는 이동 수단으로서 1km당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정비 이력이 확실한 12년 된 아반떼가 7년짜리 할부가 묶인 2년 된 고급 세단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장기 렌트나 리스는 어떨까요? 어떤 사람들은 월 납입금이 더 저렴하고 항상 새 차를 탈 수 있기 때문에 리스가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스는 당신이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차를 빌려 타는 것입니다. 리스를 할 때 당신은 차를 타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보통 이 시기가 가치가 가장 가파르게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주행거리 제한에도 부딪힙니다. 일반적인 기준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추가 요금을 물어야 합니다. 리스 기간이 끝나고 차 키를 반납할 때 당신에게 남은 자산 가치는 정확히 0원입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은 또 다른 차를 리스하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납입금은 무한히 계속됩니다. 적어도 할부 대출은 언젠가 끝이라도 납니다. 리스는 2년이나 3년마다 다시 시작될 뿐입니다. 당신은 차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구독하는 것이며 어떠한 가치도 축적하지 못한 채 단지 이용 권리를 위해 평생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비용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 직업상의 이유로 몇 년마다 새 차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 혹은 계산기 따위는 두드릴 필요도 없을 만큼 돈이 차고 넘치는 부자들에게나 리스가 타당합니다. 그 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리스는 평생에 걸쳐 자동차를 타는 가장 값비싼 방법일 뿐입니다. 렌터카 회사에 걸어 들어가서 꼬박 3년 동안 차를 빌릴 생각이 없다면 리스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감정적인 측면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동차는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성공, 취향, 그리고 특정 계층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특정 브랜드를 몰고 주차장에 들어서는 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혹은 적어도 사람들이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봐주길 원하는지를 대변합니다.
이것이 얄팍하거나 멍청한 생각은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지위를 나타내는 신호는 취업에서부터 연애, 나아가 공공장소에서 낯선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현실 세계의 결과에 적잖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당신의 정체성을 할부로 긁는 것은 엄청나게 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겉보기를 위해 돈을 빌리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데 이자를 내며 타인의 평가를 위해 매달 할부금을 바치는 꼴입니다. 100만 원짜리 자동차 할부금은 이동수단을 사는 데 쓰이는 게 아닙니다. 남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인다는 기분을 돈 주고 사는 것입니다. 할부를 끝낸 낡은 차를 타는 것이 마치 자신의 경제적 한계를 남들에게 전시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계속해서 할부를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소박해 보이면서 뒤로는 탄탄하게 부를 쌓는 것보다 겉으로 성공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빚에 쪼들리는 편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선택은 정확히 거꾸로 가는 길입니다. 부를 향한 조용한 길은 조금 덜 화려해 보이더라도 체계적으로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재정적 파탄으로 향하는 요란한 길은 자산을 끊임없이 갉아먹으면서 최대한 화려해 보이는데 집착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차만 보고 당신의 진짜 순자산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당신의 자동차 할부금은 당신이 삶에서 무엇을 우선시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월급을 받는 두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A라는 사람은 5년마다 새 차를 할부로 사며 경제활동을 하는 평생 동안 매달 90만 원의 할부금을 끊임없이 냅니다. B라는 사람은 현금으로 산 할부 없는 차를 타며 초기에 돈을 모은 시기 이후로는 단 한 번도 할부금을 내지 않습니다. 연봉과 생활비가 같다고 가정할 때 B는 A보다 1년에 1,080만 원가량을 더 저축합니다. 평생의 직장생활 동안 이 돈을 투자한다면 그 차이는 복리로 불어나 수억 원에 달하게 됩니다. 은퇴할 무렵 A는 더 멋진 차들을 몰아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반면 B는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돈을 버는 동안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노후의 재정적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최적화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선택을 했습니다. 어느 쪽이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재정적인 합리성을 갖춘 것은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가 정상이라고 부추기는 쪽은 후자가 아닙니다. 빚을 내서 차를 사라는 압박은 사방에서 몰려옵니다. 자동차 광고는 매년 수조 원을 쏟아부으며 당신이 새 차를 탈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주입합니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으려면 무조건 최신 연식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낡은 차를 탄다는 것은 당신의 인생이 무언가 실패했다는 뜻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대리점들은 당신을 단순한 구매자가 아닌 대출자로 엮어놓는데 모든 사업 구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할부 금융이 바로 그들의 핵심 돈줄이기 때문입니다. 현금 박치기를 하는 고객은 이윤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웃과 동료들도 할부로 산 차를 몰고 다니며 할부가 표준이라는 사회적 증거를 온몸으로 보여줍니다. 회사에서 자신의 자동차 할부금이 금전적인 골칫거리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몰고 다니는 차를 감당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슬러 헤엄치는 데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할부는 피할 수 없고 현금 구매자는 별종이며 대출 서류에 서명하지 않고는 안전한 차를 가질 수 없다는 그 지독한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음들 밑에 숨겨진 진짜 현실이 있습니다. 자동차 할부는 당신의 선택일 뿐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필수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고차 거래의 20% 이상은 할부 대출 없이 이루어집니다. 매일같이 누군가는 현금을 주고 차를 사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들만이 아닙니다. 빚을 내는 것보다 저축을 우선시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고장 안 나고 튼튼한 차를 탑니다.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합니다. 남들과 똑같이 차를 타고 출근하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여행을 떠납니다.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은 남에게 할부금을 바치는 대신 온전한 자신의 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당신도 이들 중 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운이나 상속 혹은 유별나게 높은 연봉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긴 시간 동안 한결같이 올바른 선택을 하면 됩니다. 지금 타는 차를 더 오래 타십시오. 할부금으로 나갈 돈을 저축하십시오. 다음 차는 현금으로 사십시오. 할부의 굴레가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십시오. 첫 번째 시도가 가장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땡전 한 푼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야 되고 10중 8구 아직 무언가의 할부금을 갚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사이클을 거듭할수록 저축액은 커지고 자동차를 대하는 당신의 태도가 달라지면서 모든 것이 점점 더 쉬워집니다. 마침내 할부로 차를 산다는 생각 자체가 예전에 현금으로 차를 산다는 생각만큼이나 이상하고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자동차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재정적 운명은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 자동차 할부금을 갚고 있는 분들이 이 글을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을 조롱하거나 어리석다고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할부로 차를 삽니다. 사회 시스템 자체가 그것이 유일한 선택인 것처럼 느껴지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깊게 뿌리박힌 기본값에 맞서 싸우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가질 수 없는 남다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자동차 할부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다른 선택을 내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평범하다는 것이 현명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불을 좀 먹는 패턴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당신 자신을 위한 새로운 패턴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매달 금융사에 바치는 90만 원이 남의 배를 불리는 대신 내 미래를 건설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면 할부금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당신의 결정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당신은 다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인 한국인은 평생에 걸쳐 자동차 할부금으로 4억 원이 넘는 돈을 씁니다. 그 돈은 금융사, 대리점, 보험사, 주유소로 넘어가 버리고 다시는 당신의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당신의 곁에 머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복리로 불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든든한 노후 자금, 자녀의 대학 등록금, 대출 없는 내 집, 꼴 보기 싫은 직장을 당장 때려치울 수 있는 자유, 혹은 자녀가 무거운 빚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차는 당신을 똑같은 목적지로 데려다 줍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오직 할부금 뿐입니다. 모두가 자동차 할부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흔한 일입니다. 일상적인 풍경입니다. 당신 주변 사람들이 항상 해왔던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할 일입니다. 하지만 남들 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흔하다고 해서 그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도 아닙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당신도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탈출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차를 계속 타고 할 수 있는 만큼 저축하고 다음 차는 모은 현금으로 한 번에 사십시오. 악순환이 끊어질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십시오. 수년에 걸쳐 이 세 가지 단계를 꾸준히 실천하면 당신은 평생 자동차 할부금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남은 유일한 질문은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고 싶은 마음보다 진정한 재정적 자유를 원하는 마음이 더 간절한가 하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대가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다르게 살아야만 부를 쌓을 수 있습니다.